미군 부대 조기 반환과 국가 안보 공백, 대한민국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청와대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연내 반환 협상 개시 등 26개의 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과 국방비 협의에 대한 압박 카드다, 또는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에 대한 불만 표현의 대항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미국에서 말하니까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반격 카드가 곧 미군 부대 조기 반환이다, 이렇게 언론은 해석합니다. 또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재차 이르자 한국 측의 반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언론도 있습니다. 반면 4일 후 3월 9일 국방부의 발표는 이런 언론이 헛다리를 짚는 것과 좀 다르게 발표를 합니다.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은 미군과 장기간 긴밀히 협의해온 시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조기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뒤에는 엄청난 국방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숨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언론사에서도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아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룹니다. 하지만 용산보다 더 큰 문제는 서울 북부 동두천에 있는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용산에는 현재 한미연합사와 드래곤힐이라는 호텔만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반환된 상태이고 이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와서 조기 반환이라뇨. 2021년까지 모두 이전하려고 미군과 가족들에게까지 설명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용산은 조기 반환에 대한 그러한 염려나 어떠한 이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전시 작전권까지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전작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작권이 마치 대한민국의 주권과 관련되어 생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주권의 완벽한 해결은 전작권 회수에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을 전환할 방침을 세웁니다. 그리고 2009년에도 2012년 4월 17일 전환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우려하고는 있지만 큰 반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하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 이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은 2006년 8월 4일 미국 국방부가 3년 안에 한국에서 전작권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연기는 없다고 했죠. 그러다가 2014년 10월 23일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2020년대 중반에 전환을 검토하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무기한 연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7년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작권 조기 환수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이제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 구조를 개편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전작권 문제와 연합사 이전 문제는 시간 문제였지 새로운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전작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군이 충분한 통합작전 능력이 있는가 하는 질문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댓글을 남겨두시면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미군 부대 조기 상환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용산은 대한민국 안보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동두천 미군 부대입니다. 동두천 미군 부대 이전은 이미 2010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때 미군 부대 이전을 합의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것을 계획한 것이죠. 그리고 국방부는 2016년에 발표하기를 2020년 후에는 더 이상 미군이 동두천에 잔류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염려하는 대한민국 국방 공백은 이렇습니다. 동두천 미군 부대는 이미 평택으로 이전할 준비가 됐고 2ID, 즉 제2보병연대 본부도 이미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미군이 동두천에 있는 것일까요? 미군의 입장에서는
Area 1, 즉 서울 북부 지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군들은 평택에 있는 Area 3로 이전부터 옮기길 원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많은 미군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서울 이남으로 내려가면 북한의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에도 초기 전투에서 미군의 희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서울 이남으로 가고 싶었는데 미군 부대 이전 비용까지 한국에서 분담한다 하니까 문제없이 간다고 협의한 것이죠. 하지만 한국군의 입장에서 보면 동두천에 있는 기갑부대, 즉 탱크와 포대가 서울 이남으로 간다는 것은 한국군 홀로 북한의 기습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 에어리아 1, 즉 서울 북부 지역에 미군 이전이 쉽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두천 미군 부대가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동두천시는 이미 미군 부대 땅을 개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늦어지니까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이 전력을 메꾸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미군 부대, 에어리아 1에 미군 부대가 이전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미군과 합의를 한 것이죠. 한국과 미국 정치인들의 판단은 빠른 이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군과 미군 내부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미군의 구호는 Ready to fight tonight 이것입니다. 즉 오늘 밤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추자. 이것이 주한 미군들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한국 근무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혹독한 겨울 날씨에도 야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 장마철에도 계속해서 적응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는데도 미군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군의 한국 근무는 1년에서 2년입니다. 한국 기후와 지형에 적응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1년이 있으면 새로운 미군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교체가 되니까 미군 지휘관들은 한국 내 미군 전투력이 최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군은 미국 본토에서 잘 훈련된 기갑 여단을 통째로 순환 배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사단은 이미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서울 북부를 방어할 기갑 여단이 순환 배치되니까 이들이 머물 장소가 계속해서 동두천에 필요했던 것이죠. 때문에 동두천 미군 부대 이전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동두천시가 반발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들이 동두천에 오늘 밤 싸우기 위해서 있을 명분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밤 싸우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군 부대를 조기 반환하면 훈련할 장소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 훈련할 장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DMZ 지역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을 한국 정부와 북한이 합의한 것입니다. 군사분계선 5km 내에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이 전면 중단됩니다. 또 10km에서 40km 지역에선 정찰기, 무인기 등 비행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해상에서도 기동 훈련이 중단되고 해안포와 함포가 폐쇄되는 것이죠. 이 합의는 제 입장에서 해석하면 미군은 물러가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오늘 밤 싸우기 위해서 동두천 지역에 훈련이 잘 되고 실전 전투 경험이 있는 기갑 여단을 미국 본토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훈련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군사분계선 5km 내 포병 사격 훈련과 야외 기동 훈련을 중단을 하면 1년에 2번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미군 기갑 부대가 축소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축소해서 다른 곳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심각한 것은 언론이나 정부에서 말하지 않는 큰 문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 측에서 제일 반대했던 문제가 바로 군사분계선 10km에서 40km 내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미국 입장에서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술 정찰기가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분계선 근처 정찰 활동과 북한군의 정보를 얻는 활동에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찰 활동을 하는 미 공군의 활동과 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인력과 자원이 낭비가 되는 것이죠. 한국에 파병 와서 인력과 장비를 놀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미 공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에어리아 1 서울 북부 지역에 있는 미 육군들에게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밤 싸울 태세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유지해 왔는데, 그런데 이 지역에서 비행을 못하면 미 육군에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갑부대가 반쪽짜리 훈련을 하게 됩니다. 현대전에서 헬기가 차지하는 임무는 매우 큽니다. 탱크와 포병이 움직이려면 헬기와 정찰기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현대전은 누가 먼저 발견하고 공격하고 방어하느냐, 그 정보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헬기 없이 정찰기 없이 그냥 눈 감고 훈련하라 하면 기갑연대가 에어리어 1에 주둔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 발생 시 응급 헬기가 뜨려면 북한의 비행 허가를 받아야 뜰 수 있다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됩니다. 2017년 판문점 북한군 귀순 사건을 아십니까? 이때 북한군 하전사 오천성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을 시도하다가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오천성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미군 응급 헬기로 이동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응급 헬기도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군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군의 입장에서는 에어리어 1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군이 주둔한 것은 전략적으로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조기 반환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상황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준비하면서 나갈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빨리 나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을 포함한 서울 북부 지역은 미군이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실전 전투 경험이 많은 세계 최고의 기갑연대와 대한민국 육군이 함께 방어하던 이곳이 이제는 대한민국 군대만으로, 그것도 이전 정권보다 줄어든 군대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한국군의 훈련도 줄어들었고 한국군의 근무도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군 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왔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의문이 됩니다. 미군이 순환 배치로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와 노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군이 본토에서 최고의 기갑연대를 이곳에 배치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이 공백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군인과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언론들이 이것을 견제하지 않고,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이 상황을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